안녕하세요. 우리네 삶이 점점 극악스러워지는 것 같습니다. 상황이 꽤 많이 안 좋아지는 것 같은데요. 여전히 주변에 둘러보면 포모 증후군이다, 아니면 나만 뒤처진 거 아니야? 지금이라도 코인 해야 되나? 아니면 주식 해야 되나? 부동산 사야 되나? 이런저런 생각들을 좀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여전히 이제 상황에 끌려다니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씁쓸하죠. 앞으로요, 우리는 더욱더 우려하고 염려하며 살아야 합니다. 집값 당장 이렇게 오르르 내려가지 않을 겁니다. 시간이 제법 걸릴 겁니다. 마찬가지로 금리도요, 서서히 이제 올라갈 겁니다. 가상금리가 이제 계속 올라갈 거다라고 봐야 됩니다. 2024년 말 2025년쯤 되면 그제서야 금리가 많이 올랐구나라고 생각하겠죠. 여전히 지금은 괜찮은 것처럼 3월밖에 안 되니까 사람들이 그다지 놀라지도 않고 두려워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두고 보는 겁니다. 근데 이제 2025년쯤부터 해서 가상금리가 실제로 3%, 4%, 5% 추가가 되면요, 이제 그때 화들짝 놀라는 거죠. 뭐가 잘못된 것 같다. 어떻게 된 거지? 나의 신용에, 내 대출에 왜 이렇게 이자가 갑자기 늘어나는 거지? 하고 이제 깜짝깜짝 놀라는 거죠. 정상화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정상화 된다라고 하는 게 다르게 얘기하면 약한 이들이 몰락한다, 무너진다로 해석해도 된다라는 겁니다. 지금은요, 언론이나 정부나 유튜브 믿고 함부로 부동산 사거나 주식하거나 코인하면 큰일 납니다. 바보 되는 거죠. 함부로 뛰어들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야수의 심장이니 지랄이니 얘기하는데 그런 말에 놀아나고 들어갔다가는요, 인생이 끝장난다라고 보면 거의 맞습니다. 이래저래 지금은요, 가만히 있어야 됩니다. 지금 이 폭풍이 지나갈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조용히 지내는 게 맞다라는 겁니다. 어쩌면요, 2024년, 25년, 26년 대거 몰락하고 대거 무너지고 망가지고 하면 줄세기 알바 쓰고 부동산 분위기 다시 띄우는 게 2027년 하반기쯤 될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원래 고민이 많은 사람, 걱정이 많은 사람, 소심한 사람이 살아남습니다. 80%가 망가지고 20%는 살아남을 것 같습니다. 그 20%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조심성이 많은 사람, 걱정이 많은 사람, 두려움이 많은 사람입니다. 우리는요, 걱정도 많이 하고 많이 두려워하고 조심하면서 지내야 됩니다. 사려 깊게 조심하면서 지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돈을 지키는 게 정말 어렵습니다.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됩니다. 내 자신을 좀 사려 깊게 움직여야 되고요. 주변에서 제발 좀 사달라고, 사기만 하면 뭐든 다 해주겠다라고 분위기가 다 형성될 때, 그때 살지 말지 고민하면 됩니다. 우리는 기다릴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이 세상은 되게 험난하죠. 사기만 당하지 않아도 중간은 간다, 중산층은 될 수 있다, 이런 얘기들도 많습니다. 있어도 없는 척해야 되고 함부로 이렇게 과시하고 들여대지 않아야 됩니다. 수수하게 조용히 지내야 됩니다. 사기꾼들이 득실되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더 조심해야 됩니다. 흐름한 집이 오래 살아남는 이유가 뭡니까? 진짜 맛집이기 때문입니다. 진짜 내공이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겉으로 인테리어 빠방하게 하고 되게 SNS로 홍보 많이 하고 하는 가게들, 3년 지나고 5년 지나고 가보십시오. 있는지요. 주변의 도움을 받아서 이렇게 분위기 띄워서 간 건 오래 유지되기가 어렵습니다. 아무한테도 관심 못 받아도 스스로 내공을 가지고 오래오래 추구해 나가는 이들은요, 시간이 지나고 나면, 한참 지나고 나면 알려집니다. 왜냐? 그 사이에 누가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건 꾸준히 한 걸음 또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갔기 때문인 겁니다. 우리는요, 차근차근 뜯어보고 확인하고 살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시선이 필요한 겁니다. 이런 상황이 생겨도 끌려다니지 않겠다라고 각오해야 되는 겁니다. 기다릴 줄 알고 또 조용히 두고 봐야 된다는 겁니다. 참 쉽지 않습니다. 이래저래 많은 이제 생각들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는 항상 조용히
조심하면서 살아갈 공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함부로 까불어대고 뭐 드러내고 가시하고 이러지 않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가시하고 드러내고 잘난 척하고 다니면 인생이 어떻게 됩니까? 인생이 이제 엉망되는 거죠. 주변에서 사방에 적으로 둘러싸이게 된다는 겁니다. 이래저래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됩니다. 그렇게 사는 게 필요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참 많은 생각들이 들죠. 합리적으로 움직여야 되고 지난 시간을 되돌아보면서 좀 더 앞으로 야무지게 살 공리를 해야 됩니다. 사는 게 쉽지 않은데 쉽게 얘기하는 이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그들은 가짜입니다. 그들에게 넘어가면 큰일 납니다. 가진 것 전부 다 빼앗길 수 있습니다. 지금요 지식산업센터 분양받아서 힘들어하는 이들 이야기가 PD수첩에 나오더라고요. 2억 4천에 2채 샀답니다. 공실이 1년이 넘었고 월 이자가 210에 관리비까지 40 나온답니다. 250만원씩 내고 있답니다. 분양하는 시점에 보증금 1000만원에 월세 100만원 받을 수 있다고 해가지고 빚내서 샀답니다. 난리가 나는 거죠. 지금 반값에라도 팔고 싶은데 안 된답니다. 지식산업센터 분양받았다가 고통 속에 사는 이들이 되게 많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냥 아무 짓도 안 하고 투자 안 하고 그냥 알바만 다녔다면 그 알바비 받은 걸로 맛있는 거 먹고 살 수 있을 텐데 욕심 부린 탓에 고통 속에 사는 겁니다. 참 황당한 거죠. 지옥 속에 살고 있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너무 빚내는 걸 만만하게 생각하는데요. 그 빚 때문에 자살하는 사람도 늘고 있습니다. 그게 지금의 현실입니다. 저도 이제 조금씩 주변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그만큼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참 무서운 얘기죠. 앞으로요 우리는 엄청난 충격, 경제적인 충격 때문에 몰락하는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될 겁니다. 그들이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남겨주는지 잘 생각해야 됩니다. 참 조심 또 조심하면서 지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래저래 살아가는 게 쉽지 않고요. 만만하지 않습니다. 당장 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해야 되고 욕심 부리지 않아야 되고 너무 함부로 뭔가를 결정해서도 안 되고요. 참 우리는 조심 또 조심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함부로 웃어서도 안 됩니다. 내가 웃으려면 나머지 10사람 100사람이 울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웃고 싶어도 참는 게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특히나 지금은 말입니다. 지금 내가 사는 게 괜찮다. 주변에 사는 게 괜찮다라고 떠들어대면 안 됩니다. 그러면 범죄의 표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현재 상황이 안 좋다라는 것, 많이 무섭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더욱더 조심하고 기다리고 인내하면서 살아갈 공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